그래야 밥 다 먹었는데 어차피 강의를 해야 하니까 한번 발동 걸렸을 때 그냥 해버려야 돼. 나중에 하면 어디 했지 다 까먹어. 그래 성격이 그래. 나중에 그 둘째하고 그 에픽이 있어. 상근 예비역 조교를 같이 했어. 조교였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까. 지금 이거 설명부터 옆으로 돼. 자, 그 당시에 양녕대군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그냥 아버지랑 둘이 그때 싸게 틀린 거 아니야.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왕이 될 건데 왜 그랬디야? 근데 나중에 그 작은 아버지, 양녕대군 입장에서 작은 아버지야. 그 둘째 작은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가 태종이고, 그 동학장군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 작은 아버지야. 그리고 제일 큰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왕이야. 정종 왕이야. 그럼 양녕대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보니까, 작은 아버지 쪽에도, 그 둘째 작은 아버지 쪽에도 아들들, 사촌 형들이 많은데 왜 나한테 왔지? 요걸 생각하게 돼. 그러면 사촌 형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교류 관계를 많이 했어. 그럼 그 뒤부터 어떻게 되냐? 사촌 형들하고 관계가 딱 끊어져요. 끊어져. 실제로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되냐? 야, 작은 아버지 쪽 그 사촌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딱 해. 왜? 만나봤자 싸움밖에 아니라 그 뻔하니까. 그 자식들이 자기 다 그 거기 사촌 형들이 있어. 사촌 형들이 다 자기 그 작은 아버지하고 성격이 비슷해. 다들 왈가닥이고 성질이 급해. 그럼 어떻게 냐 자기를 갖다 못마땅한 게 있고 어떻게 냐 질투심에 자기를 갖다가 공격할 거 뻔히 알아. 그럼 양녕대군도 눈치가 있지 당연히. 그럼 알겠다고. 그 어떻게 냐 그 예전에 사촌들하고 이게 같이 기방에서 놀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딱 관계를 끊어. 아버지가 이방원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만나지 말라고. 만나봤자 싸움밖에 아니라 그거. 그래 어떻게 되냐? 태조 이방원 집안 여기하고 어떻게 되냐? 요쪽하고 아예 사촌간에 어떻게 교류가 그때 딱 끊겨버려. 만나봤자 싸움밖에 아니라 그거 뻔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둘째 자기 양녕대군 작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거기 사촌 형들이 있어. 사촌 형들이 다 난리가 났어. 안 봐도 비디오죠. 양녕대군을 태자로 임명한 거래. 그쪽에서 난리야. 근데 얘네들이 다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 자식들 동학 장군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아버지 우리 억울해요. 왜 셋째 양녕대군 저 새끼가 왜 다음 왕이 돼야 돼? 우리 지켜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도 성격이니까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막 그러는 거야. 자식들이 특히 장남이 이제 억울하지 제일. 둘째 자식 장남이 제일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자식도 똑같아. 그냥 목소리가 그냥 천둥 소리야. 그냥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왜 다음 세대가 내가 아니라 왜 양녕대군 저 새끼가 되냐고 막 소리를 질러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둘째도 어떻게 화가 이렇게 나서 얼굴이 빨간해. 근데 맞는 소리야 막. 아버지 말 좀 해보세요 막 그래. 그 자식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서 그럼 어쩌겠었으면 부족하냐? 그 당시에 동학 장군이 이제 자식들 그럼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열 받는 거야. 안 그래서 열 받는데 자식들도 막 나한테 따지니까 그러니까 샌드위치 돼가지고 그냥 열 받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이제 자식들끼리 이제 의논이 어느 정도 뭉치는 거야. 자식들이 뭐냐?
아버지가 이 나라 왕태해야지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 큰형이 그 다음 왕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동아운동가 누가 있다고 내가 왕? 야 생각도 내가 왕? 아 네가 왕이야. 아니에요 우리 되게 장난이랑 알았더니 아버지가 왕이 돼야죠. 그리고 그 다음 태자를 저를 봉인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왕. 그러니까 갑자기 속으로는 어떻게 냐 그 다음 태자자리를 자기 동생 자식한테 뺏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했는데 자기 그 장남이랑 자식들 어떻게 냐 나를 나보고 왕이 되래. 그러니까 어떻게 냐 갑자기 어떻게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어떻게 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냐 나라를 얻기로 이제 어떻게 냐 영모를 바로 이제 들어가. 영모를 들어가. 근데 이 집안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치밀하지가 못해. 치밀하지 못하니까 이게 뭘 저기 군대를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다 들통이야. 다 들통이 나.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를 양성하는데 양성하는 도중에 들통이 나.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걸 알고 그 제대로 양성한 군대 데리고 어디냐? 궁으로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냐? 태종 이방원한테 어떻게 되냐? 태종 이방원이 지금부터 따자면 그 광화문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잖아. 거기 그 매표소 있잖아. 그 매표소 있는데 거기서 딱 지키고 있었던 거야 이게. 올 줄 오는 게 이미 첩보가 다 들어오고 있었어. 그리고 영모하고 있는 거 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들킨 거를 이쪽에서 안 거야 이제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헐레벌떡 어떻게 냐 군대에 얼마 되지는 거 아니어도 야습 그 당시에 경복궁으로 야습을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 안에서 어떻게 야습이 들어올 줄 알고 이미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태종 그 당시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어떻게 되냐 그걸 딱 맡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떠냐 얼마 안 돼. 지키는 군대 수가 훨씬 많아. 더 정예군이고. 그 얘네들이 끌고 오는 애들은 훈련도 잘 안 되는 애들이야. 그 숫자가 훨씬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포위가 돼서 그냥 다 잡혀. 그 둘째 그 시계 말하면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그 사촌 형들이 다 잡혀. 그 옥에 갇혀 다. 얘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걸 양녕대군이 봤어. 그 원인이 뭐야? 자기 때문. 이 사단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차라리 그 작은 아버지 첫째 첫째 장남이 쉽게 말하면 자기 사촌 형님이 다음 태자가 됐으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태자가 봉인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죄의식도 같이 있으면서도 사촌 형들하고 자기 작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같이 이게 마음속에서 키워줘. 이게 양녕대군의 입장이야 그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촌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냈어. 마치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낸 사이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되냐 갑자기 원수지간이 되고 저쪽 역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내일모레 죽을 상태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양녕대군이 몰래 어떻게 되냐 사촌형 작은 아버지는 안 만나고 사촌형은 친하니까 사촌형들한테 만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 그러니까 사촌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양녕대군아 양녕아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거기서 막 옥에서 막 빌어 막 그 사촌형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역적을 하면 역적은 무조건 구족을 면해. 그럼 어때? 자기네들은 역적이 직접 가담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능지처참형이야. 조선법에 의하면. 고려 때도 그래. 어느 왕조든 가래. 역적은 무조건 능지처참형이야. 그러니까 능지처참형을 죽여. 그러니까 양녕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사촌형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디가 이거 불쌍하잖아. 얼마까지 쿠데타를 일으켰던 양들 욕에 갇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처럼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했던 사촌 형들이 어떻게, 나 좀 살려달라고 옥에서 막 빌고 있어, 양녕대군한테. 그 모습을 봤을 때 양녕대군은 심정은 어땠을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의 마음이 갇히고. 그럼 어떻게 불쌍하면서도 우리 사촌 형들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고,
이제 처음에는 배신감과 뭐 이런 분노가 많이 했는데 직접 그 목에 갇힌 그 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예전에 자기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예전에 같이 이렇게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으면서 이렇게 놀던 그 옛 추억이 있어. 사촌 형들하고. 이거 옛날 사촌 형들이 어디 가면 동네 내 대신 어떻게 되냐 동네 나 때리는 애들 막 동네 애들이 있어. 걔네들 막 두드러 패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파노라마처럼 울리니까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 사촌 형 살려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야. 이제. 그 당시에 작은 아버지는 안 만나봤자 뭐 별 도움도 안 되니까 사촌 형만 만나. 사촌 형들만 만나. 그 옥에 같이. 그러니까 사촌 형들이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빌면서 막 나 좀 살려라. 그러니까 방언아, 나 우리 좀 살려줘라, 우리 죽겠다 하면서 살려줘라 막 그래. 그러니까 방언이래 그 양령아 하면서 그래. 그럼 그 당시에 그걸 경험을 했어. 양령대군에 속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자기 죄의식도 같이 있어. 내가 태자가 안 됐으면 이런 우리 사촌 형들 이렇게 죽을 일이 안 됐을 텐데 내가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책을 하게 돼, 얘가. 이게 마음이 그래. 이게 양녕대군 입장에서 그래. 양녕대군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개구리 잡고 같이 놀던 사촌 형님들이 어떻게 내가 내 대신 그 동네에서 다른 애들한테 그 형들한테 바꾸면 우리 사촌 형들 가서 다 두드러 패줬어 다. 이런 고마운 형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태자로 되면서 어떻게 되냐? 형님들이 역모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냐? 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능지처참함으로. 그럼 어때? 여러 가지 감정이 나. 옛날에 같이 이렇게 살던 그 감정, 그 중마고 때 그 살갑던 감정과 그 배신에 대한 그 분노, 그 미안함. 그리고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사촌형들이 다 죽여서 사촌형 살려야겠다.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사촌형들부터 살려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사촌 사촌 형들만은 좀 살려달라고. 왜냐면 작은 아버지는 이게 어떻게 주도자야. 최고 주도자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는 이건 어떻게 구해내기가 힘들어. 그럼 어떠냐? 우리 사촌 형들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막 빌어. 자기 아버지야. 무릎 꿇고 막 빌어. 무릎 꿇고 이게 엎드려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막 빌어. 양녕대군이. 자, 그때 빌 때 어떻게 되냐? 양녕대군이, 얘가 양녕대군이 어떻게 되냐? 일단, 그 당시에 양녕대군, 일단, 우리 사촌형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빌어. 그리고 정종이죠. 자기 큰아버지 만나게 달라고 해. 그러니까 나중에 태종이 어떻게 되냐? 안 된다고, 너는 이 일에서 빠지라고. 우리가, 너 큰아버지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일은 어떻게 너는 빠지라고 그래. 태종이. 그 이방원이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양녕대군 입장에서 일단 우리 사촌형들 살리는 거야, 이게. 살리는 거야, 이게. 사촌형들 살리는 게 일단 저거야. 아무 생각 없어. 일단 사촌형 살리는 거. 무릎 꿇고.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약간 얘가 태종 그 당시 아버지 이방원이 얘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얘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갖고 있었어. 자기 자식이지만 질투심도 있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얘가 그래도 의리가 있구나, 인간미가 있구나. 그 태종이 그걸 느껴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약간 그 질투심하고 이런 게 약간 거쳐져. 얘가 그래도 사람이 인간미가 있구나. 나중에 자기 아버지 어떻게 되냐? 목 따지는 않겠구나.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지 아버지 목 달라고 했었어. 태종 이방원도 얘는 내 목 따지는 않겠구나. 예전에 얘가 여차하면 내 목을 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 있었어. 태자가 봉인이 되고 얘가 내 말 안 들으면 얘가 여차하면 내 목도 딸 수 있겠구나. 나도 내 아버지 목 딸 뻔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태종 이방원이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자기 사촌형을 살리려는 순수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 감동을 한 거야.
아, 저 정도가 얘가 됐으면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다. 나중에 그러면 내 목은 안 따겠고 좀 이 방언에 안심을 해.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냐 딱 이거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 너 저기 그 저기 니네 사촌형 옥에 있는 사촌형한테 갔다 왔다면서 두 번 다시 가지 마라. 가면 니네 사촌형 오히려 너 저기 목을 내 따발랄 게 없어 막 협박 그래. 예. 그거는 저기 니네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둘이서 그거는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는 네 일에 전혀 관여하지 말고 빠져 있으라고. 네가 다음 태자인데 네가 이게 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후대 네가 왕이 됐을 때 이 사건으로 해서 너는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비판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비판을 안 받으려면 모르는 체하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책이나 읽고 있어라. 집에서도 책이나 읽고 있어라. 너 어떻게냐? 어떻게 할 건지는 큰아버지하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어떻게냐? 앞으로 태자로서 그 당시 태자가 봉인이 안 된 상태야. 발표만 하고 태자로서 어떻게 되냐? 어디 흠집 안 채우게 하루 종일 서실에서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라. 그 일에는 절대로 간섭을 하지 마라. 네가 간섭을 하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큰 문제. 근데 맞는 말이야. 듣고 나니까 아버지 말이 맞아. 아버지 말. 그래서 어떻게 냐 하루 종일 집안에 서실에서 책만 읽어. 그 관여를 하고. 관여를. 근데 어떻게 냐 중간중간에 가가지고 우리 저기 형님, 사촌 형님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한 번씩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 상황이 그 당시에 그랬어.